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은 171페이지에 있는 청각적 슬라이드에 왔습니다. 청각적 슬라이드. 이 주제는 그냥 보충적인 개념을 다루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책과 함께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기법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슬라이드 기법 그러면 다른 말로 심상화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청각적 슬라이드는 이 심상화는 다른 시각적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그리고 눈으로 보고 떠올리는 그런 것을 슬라이드라고 한다면 청각적 슬라이드는 이것은 듣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것이죠. 청각적 슬라이드는 이 주제는 다른 말로 확언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언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뭐 자기충족 예언과도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재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프로그래밍 된 것들을 새롭게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내 자신한테 들려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얼굴이 있고 귀가 있고 있으면 내가 하는 말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사람은 바로 나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은 가장 가까운 귀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도 일종의 에너지인데 왜 에너지냐면 말은 생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생각이 곧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생각을 표현한 것이죠. 이 에너지의 표현의 한 방면입니다. 이 생각 에너지가 표현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방면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말로 표현이 되고 또한 말은 생각을 규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을 자꾸 듣게 되면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선동, 선전, 세뇌 이런 거 이게 다 공작, 심리 공작 하는 거잖아요. 심리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떻게 말하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좌우하죠. 그래서 이 괴벨스라고 유명한 히틀러의 선전을 담당했던 인물이 있잖아요. 괴벨스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안 좋은 측면에서요. 우리가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은 내 귀에 먼저 들어온다고 한 것처럼 내가 어떤 말을 평상시에 하는가 이 말 습관, 말버릇이라고 그러잖아요. 말버릇. 이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말버릇. 그래서 말버릇 이론이라는 것을 얘기한 사람도 있잖아요. 일본의 어떤 학자는 말버릇 이론이다. 결국은 사람들이 말버릇대로 인생을 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말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생각이 반영되고 포함되어 표현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말을 몇 번만 주고받으면 그 사람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죠. 말을 몇 번 나눠보면 말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몇 번 주고받는 과정 중에서 어떤 어휘를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고 어떤 태도로 말을 하고 이게 다 나오잖아요. 심지어 그걸 속이려고 하는 사기꾼도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민하다면 말이죠. 욕망에 사로잡혀서 중요성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제로 상태를 벗어났기 때문에 휘둘리고 눈이 가려진 것이지 이것을 낮춰서 제로 상태로 만들면요.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요즘에 막 뒷광고 논란 이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많이 터지는 모양이에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런 유튜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신문에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정말 관종 중에 관종들이 사람들의 욕망을 사로잡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돈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유튜버들 정말 천박하기 그지없는 건데요. 정말 펜듈럼이 만들어진 스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그 펜듈럼 체제와 트랜스핑 원리와 이런 세상의 구조와 이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중심에 두고 있지 않으면요. 그냥 순간 솔깃하다 넘어가는 거예요. 순간 솔깃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이 제어가 안 되잖아요. 욕망이 제어가 안 되면요. 그냥 눈을 가리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눈 감으면 코배 가는 게 아니라 눈 뜨면 코배 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코만 배 가겠습니까? 영혼을 빼앗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네, 정신 안 차리면.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함정들이 있다 지금은. 네, 뭐 펜듈럼이 파놓은 함정이 뭐 3개만 있겠습니까?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뭐 함정이 몇 개 있든 그걸 다 찾아서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고 살아있으면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순간순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어떤 말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말에 담긴 에너지를 내가 받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무차별적으로 다 얘기를 듣는 그것도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듣지 않을 권한이 있다고요. 왜 무차별적으로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얘기 중에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요, 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독이. 그냥 쏘아붙인다고 독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말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눈이 가려져요. 그리고 내 생각이 혼란스러워져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분별해서 만나야 될 뿐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 어떤 장면에서는 오래 있지 않아야 되는 장면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얘기는 듣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돼요. 아니면 뭐 딴 생각을 하서라도 제재를 할 수 없으면 듣지 말아야 하는 얘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한 그 에너지 보호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독소 있는 말들이 여러분들 비수에 딱 꽂힙니다. 생각에 딱 꽂히고요. 생각에 꽂히고 가슴에 딱 꽂혀가지고 돌아서서 나오면 마음이 무겁고 부들부들 떨리고 힘이 빠지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골치 아프고 생각이 많아지고. 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항상 내가 그 지금 얘기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지금 가벼워지고 명확해지느냐, 즐거워지고 힘이 솟느냐, 밝아지느냐, 아니면 어두워지느냐, 무거워지느냐, 힘이 빠지느냐, 생각이 많아지느냐. 이 차이를 아시겠죠? 네. 왜냐? 말이 그냥 말이라는 게 아니라 말에는 생각이 담기고 그 사람의 에너지가 담기고 심지어 그 사람의 의도가 담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약간 빗나갔던 얘기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확언에 대한 얘기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함께 나가도록 할게요. 핵심은 확언에 대한 얘기인데 확언이 뭐예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소리를 내서 말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언어라는 형태로 나가는 건데요. 이것이 청각적 슬라이드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소주제에서요. 이 청각적 슬라이드는 시각적 심상화에 더해서 사용하면 훨씬 효과가 좋다. 또는 이 시각화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 오히려 나는 청각적인 게 훨씬 쉽게 받아들여진다 하는 경우에는 청각적 슬라이드를 더 많이 사용하셔도 좋다. 다시 말해 확언을 많이 사용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뭐 가장 좋은 것은 시각과 청각이 합쳐지는 거니까 우리는 확언을 보조로 사용해서 시각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이 시각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상상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요, 그냥 막연하게 시각화하려고 애쓰면 더 힘들고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림 솜씨랑은 상관없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장면을 충분히 묘사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고요. 그 그림 그린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훨씬 시각화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그림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글을 쓰세요. 글을 써서 묘사를 하십시오. 시나리오 쓰듯이. 그렇게 하면 훨씬 시각화가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상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그 다음에 청각적 슬라이드의 이제 내용을 읽어볼게요. 네, 여기 나온 확언은 이거네요. 예를 들어서 나온 확언이 읽어볼게요. 예컨대 나는 최고의 건강과 활력과 정서적 상태를 지니고 있다. 나는 평온하고 자신감이 넘친다. 이런 확언을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서 반복하는 것은 청각적 인식 타입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좋다. 여기에 예가 하나 나왔어요. 최고의 건강과 활력과 따따따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 나중에 또 얘기가 더 나올 거예요. 확언은 슬라이드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확언을 할 때는 영혼과 마음의 언어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을 무심하게 그저 계속 되뇌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영혼은 말 없는 생각과 느낌만을 이해한다. 네. 확언의 그 목적에 대한 얘기인데요. 확언, 입으로 하는 거죠, 지금. 시각화도 마찬가지죠. 시각화도 뭔가를 이렇게 시각화하는 거. 이것도 목적이 뭐예요? 외부 의도를 작동시키기 위한 것이죠. 외부 의도를. 그래서 가능태 공간에 원하는 섹터를 가져오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곧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확언도 똑같아요. 이것이 청각적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만 목표는 이 영혼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이르지 못하는 확언은 그냥 주문일 뿐이다. 앵무새 같은 거죠. 그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앵무새처럼 주문 외듯이 하진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책에서는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느낌을 갖는 게. 그럼 다른 말로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음미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음미. 네. 느낌을 막 살피려고 그러면 또 느낌을 잘 안 살아나는데 억지로 느낌을 쥐어짜는 것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느낌이 올라오는 방법은요. 음미를 하면 돼요. 그건 마치 뭐랑 같냐면 음식이 맛을 충분히 느끼고 싶으면요. 천천히 씹어 먹으면 돼요. 그러면 음미가 돼요. 그 느낌이 살아나요. 그런데 앵무새처럼 그냥 웬다는 건 뭐냐? 그거는 허겁지겁 음식을 그냥 삼키는 거죠. 흡입한다고 그러죠, 음식을. 그러면 맛을 음미를 못해요. 똑같아요, 원리는. 그래서 이 확언을 할 때, 청각적 슬라이드를 할 때, 앵무새처럼 하지 않고 느낌을 살리는 방법은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느낌이 살아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정성이죠. 정성껏 해라, 정성껏. 밥을 정성껏 먹는 거랑 허겁지겁 생존을 위해 먹는 거랑 다르죠. 예, 억지로 먹는 거랑 다르죠. 억지로 놀부가 그 박씨 뿌리듯이 하지 말고 흥부처럼 흥부처럼 하셔야 돼요. 정성껏 천천히 음미하면서 그러면 그 결과로 느낌이 살아나고 그 느낌이 살아나는 것이 곧 영혼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먹힌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음미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나온 문장을 제가 다시 사용해 볼게요. 여기 예로 나온 확언은 뭐예요? 나는 최고의 건강과 활력과 정서적 상태를 지니고 있다. 너무 길죠? 일단 이걸 끊어야 돼요. 왜냐면요, 이 뒤에 나오겠지만 청각적 슬라이드 확언을 할 때 또 하나는 뭐냐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한 놈만 쥐어 패자 원리죠. 선택과 집중. 예, 하나씩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느낌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것이 충분히 느낌이 고양되게 하려면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은 분산된단 말이에요. 초점이 안 맞죠. 그래서 하나에 집중을 할 때 느낌이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분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언도 한 문장을 길게 늘어뜨리지 말고 여러 개가 있으면 끊어서 하나씩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건강에 대한 얘기가 하나 나왔죠. 활력에 대한 얘기가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정서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평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자신감 나왔죠. 끊으란 얘기 하나씩. 나는 건강하다. 나는 활력적이다. 나의 정서는 안정되어 있다. 나는 늘 평온하다. 나는 자신감이 흘러넘친다. 이렇게 나눠서 하라는 얘기죠. 그럼 음미는 뭐냐? 자, 이제 건강의 얘기에 대해서 합시다. 그러면 나는 최고의 건강 상태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음미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란 말이죠. 말을 하지만 동시에 내 실제 건강 상태를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 얘기하듯이 하지 말고 지금의 나를 보면서 하란 얘기예요. 지금의 나, 지금의 나의 상태. 지금 나의 건강은 어때요? 충분히 만족스럽습니까? 만족스럽지 않다면 왜 만족스럽지 않죠?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래서 뭘 원하죠? 어떤 건강 상태를 원하나요? 지금에부터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된다면 뭐가 달라져 있을까요? 내 건강 상태가 좋아진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잠을 잘 때 어떤 마음으로 잠이 들까요? 이런 구체적으로 생각을 떠올리면서 건강에 대해서 음미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나의 건강이 왜 나빠지기 시작했는지, 그때 나의 마음이 어땠는지,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지,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단어를 음미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 한마디, 나는 최고의 건강 상태를 지니고 있다. 이 말 한마디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 왜 약간 우습게 비유하자면 애들 보는 만화에 보면 막 장풍 쏘는 거 보면 이렇게 에너지가 모아졌다가 나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에너지를 모아야 돼요. 이 모으는 게 뭐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초점. 그게 뭐예요? 음미하는 방식이에요. 집중해서 하나하나 단어를 음미하시고 나와 지금의 나의 상태와 연결지어서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씨앗을 뿌리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는 최고의 건강 상태를 지니고 있다. 그러게 이제 그 말을 했는데 저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난 아닌데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확언을 할 때는 현재의 내가 그런 상태가 지금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최고의 건강 상태에 다다르고 있다. 이루고 있다. 최고의 건강 상태를 향해 매일 나의 건강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좋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이 진술문을 바꿀 때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럼 저항감이 없어요. 예. 나는 가고 있는 건 맞거든요. 최고의 건강 상태가 여기인데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 그러면 이 갭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저항감이 생겨요. 심리적으로. 근데 더 좋은 건 사실은 나는 최고의 건강 상태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가장 좋죠. 활력도 마찬가지죠. 나는 충분히 활력적이다. 근데 내 현실을 보니까 얼굴은 삐죽삐죽 긴 얼굴을 하고 있고 주위에서는 맨날 사람들하고 갈등을 빚고 있고 맨날 피곤해서 자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 확언이 되겠나요? 안 되죠. 그럴 때는 나는 매일매일 조금씩 점점 더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 점진적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은 저항감이 사라질 거예요. 네, 171페이지 밑에 먼저 볼게요. 그래서 확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느끼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무엇을 수천 번 되뇌는 것보다는 한 번 느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되뇌는 그것을 동시에 느끼려고 애써야 한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느끼려고 애쓰는데 느낌이 안 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느끼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또 중요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가짜 느낌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항상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그러려면 느낌을 쥐어짜지 말고 잘 안 느껴지면 느끼려고 하는 게 맞긴 하나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음미하는 방식으로 해라. 내가 확언을 할 때 한 단어 한 단어를 음미를 해라. 음미하는 방식 아시죠?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예, 그러면 그 방식이 이제 느낌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각각의 확언은 어떤 한 가지에 초점이 좁혀져야 한다. 몇 개의 목표를 한 데다 뭉뚱그려 놔서는 안 된다. 네, 이 얘기죠. 예, 선택과 집중을 해라. 한 문장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게 하지 말고 하나의 목표가 들어있는 확언을 만들어라. 나눠라. 예. 세 번째입니다. 셋째로 단조로운 반복을 피해야 한다. 확언이 바뀔 때는 새로운 경험과 느낌이 수반되어야 한다. 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문제집을 샀는데 학교 때 공부하는데 문제집을 샀는데 문제를 안 풀어요. 문제집을 안 풀고 책상 위에 올려놔요. 공부를 안 하고 책상 위에 계속 올려놔요. 그럼 나중에 이거 보면요. 부담감만 확 올라와요. 그리고 왠지 자책을 하게 되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해야 되는데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더 안 하게 된다니까요. 중요성은 높여놨는데 중요성이 높여지니까 현실과 갭이 생기죠. 그러면 부메랑이 날라오잖아요.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했으면 행동을 하고 행동을 안 할 거면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 법칙이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거랑 비슷한 원칙입니다. 뭐냐면 뭐든지 낡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것을 새롭게 접근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것은 낡아지게 돼 있다. 반복되는 것은 낡아지게 돼 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가서 신이 나도 거기 살아보십시오. 더 이상 여행지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아무리 진부하다 그래도 그곳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은 거기가 여행지예요. 굉장히 신기한 여행지예요. 똑같아요. 예. 반복하는 것은 낡아지게 돼 있다. 그러므로 확언도 반복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앵무새처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낡아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문장을 바꿔라. 문장을. 예.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문장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확언을 수시로 내가 즉흥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문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확언 하나를 딱 만들어서 평생 울고먹는 게 아니라 그 확언에 담긴 핵심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를 고정시키고 문장의 진술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창조적으로. 그것이 훨씬 살아있는 방식으로 확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인은 제거하지 않은 채 결과와 싸우는 것을 확언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걱정과 두려움의 원인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나는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이렇게 되뇌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뿐만 아니라 확언은 긍정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가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말하는 확언에서 저항을 일으키는 경우예요. 내 현재 상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계속 그렇게 맞다고 얘기하면 저항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솔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영혼과 마음의 일치랑 상관없이 내부 의도만 높여지는 거죠. 중요성만. 그래서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접근을 하시라. 내 감정과 느낌에 솔직하게 접근하시라. 그것이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확언을 할 때 내 마음에서 저항감이 일어나면은 현재 진행형으로 바꾸고 그리고 뭔가를 제거하고 부정하고 없애고 줄이고 이런 쪽보다는 증진시키고 발전시키고 긍정적인 방면에 확언을 하는 것이 좋다. 원치 않는 것보다는 원하는 것을 확언하는 것이 좋다. 이 얘기예요. 예, 원하는 쪽으로요. 계속 읽어볼까요? 매사가 잘 풀려간다고 해야지 매사가 잘 풀려갈 것이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하라. 확언을 미래 시제로 하면 그 미래는 결코 현재가 되지 않고 언제까지나 저 앞에 있는 오아시스로 남아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하라는 거예요. 미래 시제도 아니고 나는 언젠간 건강해질 거야. 이거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그냥 소망과 욕망.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확언은요. 나는 이미 건강하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그랬죠. 왜냐? 그것은 의도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어려울 때는 물꼬를 트는 방식이 바로 현재 진행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 나는 건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나는 매일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조금씩의 평온을 되찾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자신감이 솟아나고 있다. 이렇게 열린 현재 진행형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도 좋습니다. 나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도 괜찮아요.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트랜서핑이요. 매일매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트랜서핑이 잘 내 안에서 체계를 잡아 나가고 있어요. 네, 자신감이요 잘 되고 있습니다. 내 직장이요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 네, 내 일이요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조건인데요. 확언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제로 상태일 때, 곧 잉여 포텐셜이 없을 때에만 효과를 발휘한다. 네, 그래서 마지막 또 조건은 중요성 제거. 네, 정말 중요한 거죠. 어디 가나 빠지지 않는 중요성을 제거하라. 네. 그래서, 중요성을 제거하는 이 뜻이 뭐냐면, 확언을 하고 나서 그 확언을 내가 몸소 실천해서 이루어내려는 수고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말란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말해놓고 이루려고 애쓰지 말란 얘기예요. 예. 행동하지 말란 거랑 다릅니다. 그것을 향해서 점진적인, 기본적인 노력을 하는 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추려고, 내가 말한 기준에 맞추려고,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스스로가 애쓰는 노력은 하지 말아라. 그것은 중요성이 들어간 것이고 내부 의도가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메랑이 날라온다. 부메랑이 뭐겠어요? 예, 확언을 했는데 확언과 반대되는 일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확언을 했는데 확언과 반대되는 경험을 하고 나서 더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중요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언은 이완된 상태에서, 이완이 뭡니까? 밭을 고르게 이제 땅을 이렇게 갈아요. 고르게. 이 이완 상태예요. 그 다음 뭐예요? 씨앗 뿌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예,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지나친 기대도 하지 말고 당장 뭔가 달라지려고 하지도 말고 행동을 막 당장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씨앗을 뿌리듯이 정성껏 그냥 들려줘라. 예, 진심으로, 예, 정성껏 진심으로 들려줘라. 그러면 예, 느낌도 살아나고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꾸준히 해보십시오. 정말로 해보세요. 제가 이거 다 경험을 한 거거든요. 네,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셀프 토크라고도 하죠. 네,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확언을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느긋한 상태에서 초연하게 하는 것이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 초연하게, 네, 당장 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큰 기대도 하지 마시고, 네, 의심도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해라. 씨 뿌리듯이. 그게 제일 좋습니다. 당신은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내듯이 평온하게 억지 부림 없이 자신의 것을 가진다. 가지겠다는 결정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펜듈럼의 손을 잡고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것이다. 네, 이것은 의도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의도라는 것은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내는 거죠.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내는데 우편함에 우편물이 없으면 어떡하지? 있어야만 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돼.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가서 뚜껑 열고 가져오고 닫고 없으면 닫고 끝. 그냥 이거잖아요. 예, 의도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펜듈럼의 중요성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밀어붙이는 거. 예, 그러니까 확언을 너무 전투적으로 하지 마세요. 예, 너무 전투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확언 몇 번 했다고 당장 아무 변화가 없는데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얘기를 하려면요. 사실은 1년. 예. 근데 적어도 3개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적어도 3개월은 매일 수시로 꾸준히 진심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나서 안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뭘 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자연법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입니다. 174페이지. 아시겠지만 확언은 일종의 청각적 슬라이드인 셈이다. 당신은 영상 슬라이드와 확언을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이 둘이 합치면 최상의 효력을 발휘한다. 네, 그래서 시각적 심상화는 마치 내가 그 안에 들어간 것처럼 영상을 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감 있게 느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느낌이 중요합니다. 시각적 심상화에서도 그 느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죠. 마치 진짜, 그러니까 가슴이 설레고 정말로 내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현장감 있게 느끼는 느낌이 중요하듯이 청각적 슬라이드도 이러한 얘기를 할 때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이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건 직접 또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슬라이드 기법의 보충 소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언은요,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누가 만들어주는 확언에 너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면요, 그건 마치 부적을 돈 주고 사는 것과 같은 효과거든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제가 이걸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잘못하면 이것이 그 의존성 있죠?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의존적 관계, 그것이 뭐예요? 거울 제조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언 제조를 해주는 사람한테 의지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 사람이 만들어주는 확언이 왠지 효과 있을 것 같고 내가 만드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확언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또 발휘할 수 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집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몰고 가서 여러분들을 제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설령 어떤 집단이 형성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따로또 같이 여러분들이 각자 우뚝 서서 만나는 그런 만남을 원하지, 한 사람의 의존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고 의지처가 만들어지고 규칙이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 다른 펜듈럼을 만들 생각이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확언에서조차도 여러분들이 확언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하셔서 직접 만든 수제 확언, 네, 수제 확언을, 건강에 좋은 수제 확언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소개를 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열성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또 책을 병행하시면서 트랜서핑을 훈련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응원을 많이 드리고 싶네요. 트랜서핑 전 단계에 계신 분들도 어려움에 겪고 계신 분들, 그분들에게도 응원의 말씀 드리고요. 할 수 있는 한 좋은 에너지를 제가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영상 하나하나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더 힘이 생기고 좀 더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트랙으로 이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으로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인데요. 여전히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리맨이었어요.